70이 넘은 어느 날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주저하게 된다. 병원비며 약값이 부담스럽고 당장 다음 달 월세도 걱정이다. 지갑을 열어봐도 마땅한 돈이 없고 통장 잔액도 거의 바닥이 났다. 이럴 땐 누구라도 마음이 급해진다. 결국 망설이다가 자식에게 전화를 걸지만 막상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얘야, 이번 달은 좀 빠듯한데 생활비 좀 줄 수 있을까? 하고 어렵게 꺼낸 말에 돌아오는 대답은 이렇다. 아버지, 이번 달은 저희도 좀 힘들어요. 죄송해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고 나면 속이 상하기보다 마음이 헛헛해진다. 서운함보다 허무함이 더 크다. 괜히 자식이 미운 게 아니라 이 나이 먹도록 준비 하나 제대로 못 해놓은 자신이 원망스러워진다. 자식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진 않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싶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그냥 어느 노인의 불운한 이야기, 남의 인생 이야기로만 들리면 안 됩니다. 그 상황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닥칠 수 있고 조금만 흐름이 어긋나도 현실이 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부모님 세대를 보면서 종종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아무런 준비도 안 했을까? 왜 자식에게 의지하려고만 할까? 그 시절엔 돈 벌기도 쉬웠다는데 뭐가 문제였던 걸까? 그런 말 솔직히 속으론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 그 판단들 몇 년 후에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은 잘 벌고 있고 한 달 수입이 있으니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아이 키우느라 바쁘고 대출 갚고 물가는 오르고 정신없다 보니 당장의 삶을 꾸리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그런데 그 삶이 몇 년이고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 마주하게 되는 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노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연봉을 받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A씨는 딱 지금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빠져나가는 건 대출 이자, 아이 학원비, 각종 고정 비용입니다. 점심은 외식이 기본이고 하루 2잔씩 마시는 커피, 주말이면 외식이나 쇼핑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이따금 기분 전환 삼아 지르는 쇼핑, 명품 하나, 여행 하나쯤은 자신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합니다. 뭐라도 하나 누리지 않으면 사는 게 너무 팍팍하니까요. 그래서 저축은 남으면 하는 것이고 투자는 어렵고 무섭고 나중에 시간 나면 해보겠다는 생각만 머리에 맴돕니다. 특별한 낭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사는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반면 B씨는 겉보기엔 조금 다르게 삽니다. 사실은 별다를 것 없는데 사람들은 짠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일정 금액을 따로 떼어놓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어디에 쓸까보다 먼저 어디에 묻어둘까를 고민합니다. 배당이 나오는 주식이든 ETF든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자산 쪽으로 옮깁니다. 외식은 거의 줄이고 별다방 커피도 줄이고 새 옷은 꼭 필요할 때만 삽니다. 주말엔 카페 대신 도서관이나 산책로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아끼고 절제하며 사는 듯 보이지만 본인은 그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매달 내 손으로 쌓여가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돈이 당장은 작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자리를 잡고 그 자산이 매달 월급처럼 작은 수익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돈이 일하는 구조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조금씩 들어오는 수입의 흐름, 파이프라인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쌓인 결과물은 단순히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날 통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해냈구나. 앞으로가 그렇게 무섭지만은 않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그 작은 성취감과 든든함, 그게 쌓여가는 자산보다
더 큰 자산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소비는 참 짧은 기쁨을 줍니다. 사고 나서 하루 이틀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지고 카카오뱅크 앱을 열었을 때 잔액을 보고 다음 달 카드값이 부족하겠구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반면 매달 쌓이는 자산을 보면 기분이 다릅니다. 뭔가 하나하나 내 인생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실감이 듭니다. 그건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느끼게 되는 자존감 같은 것입니다.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확 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용히 다가옵니다. 오늘도 아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고 그게 어느 날 문득 눈앞이 되어 있을 때 뒤늦게 준비하려 해도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삶을 보고 왜 저렇게 됐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게 곧 내 미래의 가능성일 수도 있다는 걸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소비 중심의 삶이 더 즐겁고 더 멋져 보일 수도 있지만 몇 년이 지나면 그 소비가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아껴가며 사는 모습이 조금 초라해 보여도 그 꾸준한 습관 하나가 나중에 내 삶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준비는 거창할 필요도 대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방향만 제대로 잡는다면 시간이 흘러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나의 든든한 파이프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쌓아가는 습관, 그게 결국 나를 위해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언젠가 선택권이 생깁니다. 일하고 싶어서 하는 것과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은 전혀 다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지금부터 매달 꾸준히 월급의 일부를 자산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야 합니다. 워런 버핏